부모와 자식 사이라는 게 참 그렇습니다. 가깝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말 한마디 건네기 어려워지고 괜히 먼저 연락하면 지는 것 같아 시간을 흘려보내게 되지요. 특히 엄마와 딸 사이는 더 그렇습니다. 사랑은 분명 있었는데 표현하지 못한 말들이 쌓여 서로의 마음을 오해하게 되는 사이. 오늘 이야기는 끝내 전하지 못했던 고마움이 한 통의 편지로 남겨진 한 모녀의 이야기입니다. 그날 유품 상자 속에서 발견된 편지는 두 사람의 시간을 다시 흐르게 만들었습니다. 정희는 어머니의 집 현관 앞에 서서 한참이나 초인종을 누르지 못했다.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지만 그 문은 몇 년 전부터 마음속에서도 닫혀 있었다. 엄마. 작게 불러봤지만 대답은 없었다. 며칠 전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 한 통. 어머님께서 어젯밤 돌아가셨습니다. 그 말 이후로 정희의 시간은 멈춰 있었다. 울음도 나지 않았고 실감도 없었다. 그저 마지막으로 제대로 말 한마디 못 해봤다는 생각만 머릿속을 맴돌았다. 엄마와 사이가 멀어진 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일은 아니었다. 딸은 딸대로 바빴고 엄마는 엄마대로 말이 없었다. 처음엔 사소한 말다툼이었다. 엄마, 그런 말 좀 하지 마. 내가 내 엄마인데 그 말도 못하니? 그날 이후 전화는 줄었고 명절에도 얼굴만 보고 서둘러 돌아오는 날이 많아졌다. 정희는 늘 생각했다. 엄마는 나를 이해하지 않는다. 엄마는 늘 서운하다는 말만 남겼고 정희는 그 서운함이 부담스러웠다. 그러다 어느 날부터는 서로 먼저 연락하지 않는 사이가 되어버렸다. 장례를 치르고 난 뒤 정희는 어머니의 집을 정리해야 했다. 냉장고 속 반찬, 오래된 달력, TV 옆에 놓인 약봉지까지 모든 것이 그대로였다. 왜 이렇게 혼자 다 견디고 있었을까? 정희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안방 장롱을 열었다. 그 안쪽 깊숙한 곳에서 작은 상자 하나가 나왔다. 겉면에는 아무 글자도 없었다. 유품 상자였다. 사진 몇 장, 낡은 손수건, 그리고 봉투 하나. 봉투에는 또박또박한 글씨로 정희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걸 왜 이제야? 손이 떨려 쉽게 열지 못했다. 편지일 거라는 생각은 했지만 차마 읽을 용기가 나지 않았다. 혹시 또 서운한 말이 적혀 있진 않을까? 혹시 끝까지 자신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말이 담겨 있진 않을까? 정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단 한 장의 편지가 들어 있었다. 편지를 펼치는 순간 정희는 알지 못했다. 이 글 한 줄 한 줄이 자신의 오해를 얼마나 깊게 흔들어 놓을지 그날 정희는 아직 몰랐다. 엄마가 평생 마음속에만 담아두었던 고마움이 이 편지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을. 정희는 편지를 펼친 채 한동안 아무 글자도 읽지 못했다. 글씨는 분명 엄마의 것이었지만 너무도 단정하고 조심스러워서 마치 누군가의 마음을 살짝 들여다보는 느낌이 들었다.
한 글자 한 글자. 정희는 숨을 고르며 읽기 시작했다. 정희야, 이 편지를 내가 읽게 될 때쯤엔 아마 엄마는 곁에 없겠지. 그래도 꼭 한 번은 이 말을 남기고 싶었단다. 그 첫 문장을 읽는 순간 정희의 눈가가 서서히 뜨거워졌다. 엄마는 늘 직접적인 말을 잘하지 못했다. 그래서 정희는 엄마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다고 느꼈다. 늘 서운해하는 사람, 늘 마음을 알아달라고만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편지는 달랐다. 내가 바쁘다는 거, 내가 힘들다는 거, 엄마는 다 알고 있었어. 말은 안 했지만 내 목소리만 들어도 알겠더라. 정희의 손이 떨렸다. 알고 있었어? 그동안 엄마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딸의 사정에는 관심이 없다고 생각해왔는데, 내가 전화를 못할 때도 엄마는 괜히 섭섭한 척만 했지. 사실은 내가 잘 버티고 있는 게 대견했어.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정희의 머릿속에 수많은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다. 전화를 걸면 늘 짧게 끊어버리던 엄마, 괜히 서운하다는 말만 남기던 목소리. 그게 다 딸을 이해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표현을 몰라서였다는 사실을 정희는 그제야 깨닫기 시작했다. 엄마가 말이 많았으면 너도 덜 힘들었을까? 고맙다는 말, 잘하고 있다는 말, 한 번만 더 해줬어야 했는데 정희는 그 문장에서 결국 눈물을 떨구고 말았다. 바닥으로 떨어진 눈물이 편지지 위에 작은 얼룩을 만들었다. 왜 이걸 살아있을 때는 안 말해줬어. 목소리는 방 안에 메아리처럼 남았다. 대답해줄 사람은 없었다. 편지는 계속 이어졌다. 엄마는 내가 엄마 인생에서 제일 큰 선물이었어. 말 안 해도 알 거라 생각했는데 그건 엄마 욕심이었지. 정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동안 자신이 품고 있었던 감정이 서운함이 아니라 어쩌면 엄마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마음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 것 같았다. 엄마는 고마움을 말하지 못했고 정희는 그 고마움을 느끼지 못했다. 그 사이에 오해가 쌓이고 거리가 생겼고 결국 말하지 못한 시간이 흘러버렸다. 편지의 마지막 문장은 짧았다. 정희야, 엄마는 늘 내 편이었단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정희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다. 마치 엄마를 안고 있는 것처럼 늦게서야 전해진 고마움이 가슴 깊숙이 파고들었다. 그날 정희는 처음으로 엄마가 자신을 얼마나 조용히 사랑해왔는지를 비로소 이해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직 정희의 마음에는 한 가지 질문이 남아 있었다. 나는 엄마에게 단 한 번이라도 고맙다고 말한 적이 있었을까? 편지를 다 읽고도 정희는 한동안 자리를 뜨지 못했다. 편지는 다시 봉투에 넣지 못한 채 무릎 위에 얹혀 있었다. 마치 엄마의 손이 아직도 거기 있는 것처럼 정희는 천천히 방 안을 둘러보았다. 이 방에서 엄마는 혼자 많은 시간을 보냈을 것이다. TV 소리만 희미하게 흘러나오는 저녁, 아무에게도 전화를 걸지 못하고
그저 시간을 보내던 날들. 그제야 정희는 엄마가 느꼈을 외로움을 떠올리게 되었다. 그동안 정희는 늘 엄마는 강하다고 생각했다. 혼자서도 잘 견디는 사람, 늘 잔소리로 버티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편지를 읽고 나니 그 생각이 얼마나 쉽게 내려놓은 판단이었는지 가슴이 아프게 느껴졌다. 정희는 거실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수첩 하나가 있었다. 전화번호가 빼곡히 적힌 주소록이었다. 이미 연락이 끊긴 이름들이 많았지만 정희의 이름은 가장 앞 페이지에 가장 진하게 적혀 있었다. 나 늘 제일 앞에 있었네. 정희는 씁쓸하게 웃었다. 자신은 엄마의 삶에서 늘 중심이었는데 정작 본인은 그걸 느끼지 못한 채 서운함만 키워왔다. 기억 하나가 떠올랐다. 몇 년 전 엄마가 갑자기 전화를 걸어왔던 날. 정희야, 오늘 밥은 먹었니? 그때 정희는 회의 중이었다.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었다. 엄마, 나 바쁘다니까. 그런 걸 왜 자꾸 물어봐. 잠시 정적이 흐르고 엄마는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었다. 그날 밤 정희는 다시 전화를 걸지 않았다.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 그 전화는 엄마가 하루 중 유일하게 꺼낸 용기였을지도 몰랐다. 정희는 벽에 걸린 달력을 바라보았다. 엄마의 글씨로 동그라미가 쳐진 날들이 눈에 띄었다. 정희의 생일, 손주의 생일, 명절 날짜. 정작 자신의 병원 진료일에는 아무 표시도 없었다. 엄마는 늘 나만 먼저였구나. 그제야 정희의 마음속에서 묵혀두었던 감정이 서서히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다. 서운함이 아니라 미안함으로, 원망이 아니라 고마움으로. 정희는 휴대폰을 꺼내 엄마의 번호를 눌렀다. 이미 연결되지 않는 번호라는 걸 알면서도 무의식처럼 눌러버린 것이었다. 엄마. 신호음만 반복되는 전화기 너머로 정희는 조용히 말을 이었다. 나 고마웠어. 진짜 많이. 목소리는 떨렸고 끝내 말은 흐느낌으로 바뀌었다. 살아있을 때 하지 못한 말들이 이제야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그날 정희는 처음으로 자신도 엄마에게 말하지 못한 고마움을 오래도록 품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아직 늦지 않았다고. 엄마가 남긴 이 마음을 그대로 묻어두지는 않겠다고. 하지만 정희는 아직 몰랐다. 이 편지가 자신의 삶을 어떻게 바꾸게 될지를. 정희는 다음 날 아침 어머니의 집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낯설면서도 익숙한 공간이었다. 어릴 적엔 이 집이 세상의 전부였는데 이제는 발걸음 하나하나가 조심스러웠다. 부엌에 들어서자 냄비와 수저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아무도 쓰지 않게 되었지만 엄마는 늘 그 자리를 지켜왔던 것처럼 정돈되어 있었다. 정희는 냉장고 문을 열었다. 안에는 반찬이 몇 개 남아 있었다. 모두 정희가 좋아하던 것들이었다. 멸치볶음, 콩나물 무침,
그리고 늘 짜지 않게 했어라며 챙겨주던 된장찌개용 재료 나온 줄 알고 해놓은 거였나? 정희는 한참을 서서 냉장고를 바라보다 천천히 문을 닫았다. 엄마는 아무 말 없이도 딸의 입맛을 기억하고 있었다. 식탁 위에는 작은 메모지 하나가 놓여 있었다. 장볼 목록 같았다. 정이 좋아하는 두부, 과일 조금, 이름을 적어 놓는 방식마저 조심스러웠다. 정희는 그 메모지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 버리지 못했다. 아직 엄마의 마음을 조금 더 곁에 두고 싶었기 때문이다. 집안을 천천히 정리하다 보니 사진 액자가 눈에 들어왔다. 정희가 대학 졸업하던 날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엄마는 사진 속에서 조금 어색하게 웃고 있었다. 그날도 그랬다. 정희는 친구들과 바빠 사진만 찍고 자리를 떴고 엄마는 혼자 집으로 돌아갔다. 그때 엄마가 무슨 말을 하고 싶었는지 정희는 이제야 짐작할 뿐이었다. 정희는 액자를 가슴에 안고 소파에 앉았다. 엄마의 하루는 늘 이런 작은 기억들로 채워졌을 것이다. 딸을 기다리는 시간, 딸을 걱정하는 시간, 그리고 말하지 않는 시간. 점심 무렵 정희는 엄마가 자주 다니던 시장에 갔다. 상인 몇 명이 정희를 알아보았다. 어머, 따님이세요? 어머니가 늘 자랑하셨어요. 딸이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정희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자랑은커녕 엄마는 늘 서운한 말만 했다고 생각했는데 밖에서는 딸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다녔다는 사실이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희는 문득 깨달았다. 엄마의 사랑은 요란하지 않았고 표현도 서툴렀지만 늘 생활 속에 숨어 있었다는 것을. 그날 하루 정희는 엄마의 흔적을 따라 걸으며 비로소 엄마를 이해하는 연습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한 가지 결심이 조용히 자리 잡기 시작했다. 이 마음을 나 혼자만 알고 지나가진 않겠다. 정희는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며칠 동안 어머니의 편지를 가방에서 꺼내지 못했다. 읽지 않아서가 아니라 읽을 때마다 마음이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편지는 이미 다 외워버릴 만큼 읽었지만 막상 다시 펼치면 그 글씨 하나하나가 여전히 새롭게 아팠다. 어느 저녁 정희는 불을 켜지 않은 채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창밖에서는 이웃집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고 정희의 집은 유독 조용했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엄마는 나에게 편지를 남겼는데 나는 엄마에게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구나. 정희는 천천히 일어나 책상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거의 쓰지 않던 편지지와 오래된 볼펜 하나가 있었다. 손으로 글을 쓰는 일이 이제는 어색해진 시대였지만 정희는 이상하게도 이 말만큼은 손글씨로 남기고 싶었다. 종이를 앞에 두고도 한참을 아무 말도 쓰지 못했다. 머릿속에는 수많은 문장이 떠올랐지만 막상 적으려니 어떤 말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다.
잠시 후 정희는 조심스럽게 첫 줄을 적었다. 엄마, 그 두 글자를 쓰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났는지 정희 자신도 알 수 없었다. 한 줄 한 줄 정희는 마음을 눌러가며 글을 써내려갔다. 엄마, 편지 잘 읽었어. 너무 늦게 읽어서 미안해. 그 다음 문장은 쉽게 이어지지 않았다. 고맙다는 말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정희는 그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았다. 나도 엄마한테 고맙다는 말 한 번도 제대로 못했지. 정희는 잠시 펜을 내려놓았다. 엄마가 살아 있었다면 이 글을 읽고 뭐라고 했을까? 아마도 이제 와서 무슨 그런 말을 하니라며 괜히 웃어넘겼을 것이다. 엄마가 해준 반찬들, 전화 한 통, 괜히 서운하다고 했던 말들까지 다 나를 걱정해서였다는 거 이제야 알겠어. 글씨는 점점 흐트러졌다. 눈물이 떨어져 종이를 적셨다. 엄마, 나 잘 살게. 엄마가 자랑스럽게 말하던 그 딸로 살게. 정희는 그 문장을 적고 한참을 울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마음껏 울었다. 편지를 다 쓰고 나서 정희는 그 종이를 접어 엄마의 편지와 함께 작은 상자에 넣었다. 이건 내 마음이야. 그날 밤 정희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다. 마치 마음속에 하나의 답장을 제대로 보낸 것처럼. 하지만 정희의 변화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 엄마가 남긴 마음은 정희의 삶 속에서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편지를 쓰고 난 뒤 정희의 하루는 이전과 조금 달라졌다. 크게 무언가를 바꾼 것은 아니었지만 사소한 장면들 앞에서 자꾸 엄마의 얼굴이 떠올랐다. 회사에서 늦게까지 일하던 날 정희는 문득 예전 같았으면 그냥 지나쳤을 전화를 걸었다. 오래 연락하지 않았던 이모였다. 정희야, 웬일이니?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반가움과 놀라움이 섞여 있었다. 그냥 안부가 궁금해서요. 그 짧은 말이 왜 이렇게 어색하게 느껴졌는지 정희는 속으로 웃음이 났다. 엄마도 이런 마음이었을까? 딸의 안부를 묻고 싶었지만 괜히 쑥스러워서 별일 아닌 척 전화를 걸었을지도 모른다. 며칠 뒤 정희는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다니던 병원을 찾았다. 서류 정리를 위해서였지만 마음 한편에는 그곳에 남아있을 엄마의 흔적을 마주하고 싶다는 생각도 있었다. 병원 대기실에서 정희는 우연히 한 노인을 보았다. 의자에 앉아 있지만 주변 사람들과는 어딘가 떨어져 있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했지만 곁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 모습이 자꾸 엄마와 겹쳐 보였다. 정희는 망설이다가 그 옆자리에 조용히 앉았다. 어디 편찮으세요? 노인은 고개를 들고 정희를 바라보았다. 잠시 망설이던 그는 작게 웃으며 말했다. 딸이 오기로 했는데 바쁘다네요. 정희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 말 뒤에 숨어 있는 감정을 굳이 꺼내지 않아도
충분히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래도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참 좋은 거죠. 정희의 말에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죠. 기다릴 수 있다는 게 아직 마음이 남아있다는 거니까. 그 순간 정희의 가슴이 묘하게 따뜻해졌다. 엄마가 평생 지켜왔던 감정도 이런 것이었을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희는 결심했다. 엄마의 마음을 그저 추억으로만 두지 않겠다고. 말하지 못했던 고마움을 이제는 미루지 않겠다고. 그날 이후 정희는 먼저 말을 건네기 시작했다. 짧은 안부 문자, 괜찮냐는 질문, 고맙다는 말. 예전엔 괜히 어색하고 쓸데없는 말 같았던 것들이 이제는 엄마가 남긴 숙제처럼 느껴졌다. 정희는 알았다. 엄마가 자신에게 남긴 건 편지 한 장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방식은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정희의 삶을 바꾸고 있었다. 어머니의 기일이 다가오자 정희의 마음은 다시 조용히 가라앉기 시작했다. 시간이 조금 흐르니 눈물은 덜해졌지만 대신 더 깊은 그리움이 하루하루 스며들었다. 정희는 기일 전날 다시 어머니의 집을 찾았다. 이미 대부분의 정리는 끝났지만 마지막으로 집을 한 번 더 둘러보고 싶었다. 창문을 열자 늦은 오후의 바람이 거실을 천천히 지나갔다. 어머니가 늘 바람 좀 쐬자고 하며 창문을 열던 모습이 떠올랐다. 정희는 안방에 들어가 장롱 앞에 섰다. 그 안에는 이제 거의 비어있는 옷걸이 몇 개와 정희가 아직 치우지 못한 작은 상자 하나가 남아 있었다. 엄마의 편지와 자신이 쓴 답장이 들어있는 상자였다. 정희는 상자를 꺼내 바닥에 앉았다. 이번에는 편지를 꺼내 읽지 않았다. 그저 상자를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엄마, 나 요즘은 좀 덜 미안해. 정희는 조용히 말했다. 누군가에게 들려주려는 말이 아니라 자신에게 그리고 어머니에게 하는 말이었다. 엄마가 남긴 마음, 나 나름대로 잘 이어가고 있는 것 같아. 그 순간 정희는 이상하게도 엄마의 목소리가 어디선가 들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래, 그럼 됐다. 물론 실제 목소리는 아니었다. 하지만 정희의 마음속에서는 분명 그렇게 들렸다. 늘 말이 적었던 엄마가 마지막으로 건네는 짧은 인정처럼. 정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집안을 한 바퀴 천천히 돌았다. 부엌, 거실, 안방. 이제는 정말로 이 집과 작별해야 할 시간이었다. 현관 앞에 서서 신발을 신으며 정희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엄마, 고마웠어. 많이. 이번에는 눈물이 나지 않았다. 그 말이 마음속에 조금은 제자리를 찾은 느낌이었다. 문을 닫고 나오며 정희는 알았다. 엄마와 자신 사이에 있던 오해는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이제는 그 오해마저
사랑의 일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정의는 이별이 끝이 아니라 관계의 모양이 바뀌는 것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이해했다. 어머니의 집을 정리하고 돌아온 뒤 정의의 일상은 다시 평소처럼 흘러가기 시작했다. 아침에 일어나 출근을 하고 저녁이면 집으로 돌아오는 반복되는 하루. 겉으로 보기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 보였다. 하지만 정의는 알고 있었다. 자신의 안에서 무언가가 분명히 달라졌다는 것을. 예전 같았으면 그저 지나쳤을 장면들 앞에서 정의는 자꾸 멈춰 서게 되었다. 지하철에서 통화를 하다 목소리를 낮추는 사람, 반찬 가게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는 노인의 뒷모습. 그럴 때마다 엄마의 모습이 겹쳐졌다. 어느 날 정의는 퇴근길에 마트에 들렀다. 카트 안에는 평소보다 반찬이 조금 더 들어 있었다. 이웃에 혼자 사는 할머니가 며칠 전 몸이 불편하다고 했던 말이 문득 떠올랐기 때문이다. 괜히 오지랖 부리는 걸까?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정의는 반찬을 들고 그 집 앞에 섰다. 초인종을 누르기 전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마음을 굳혔다. 저 반찬 좀 나눠드리려고요. 할머니는 놀란 얼굴로 정의를 바라보다 이내 조용히 웃었다. 아이고, 고마워요. 이런 걸 다 챙겨주시고. 그 말 한마디에 정의의 가슴이 이상하게 울컥했다. 어쩌면 엄마도 이런 말을 듣고 싶었을까? 아니, 굳이 듣지 않아도 그 마음 하나로 충분했을지도 모른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해는 이미 졌고 가로등 불빛이 조용히 거리를 비추고 있었다. 정의는 속으로 말했다. 엄마, 나 이제는 고마운 마음을 조금은 말로, 조금은 행동으로 전하려고 해. 말하지 못한 고마움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다음 사람에게, 다음 시간으로 흘러간다는 걸. 정의는 이제 알았다. 엄마에게 직접 전하지는 못했지만 그 마음은 정의의 하루하루 속에서 살아 있었다. 누군가를 조금 더 기다려주고 조금 더 이해하려 애쓰는 마음으로 그날 밤 정의는 잠들기 전 작은 상자를 꺼내 다시 한번 손으로 만져보았다. 엄마의 편지와 자신의 답장이 함께 들어있는 상자. 엄마, 고마워. 이번에는 그 말이 허공으로 흩어지지 않고 마음속 깊은 곳에 조용히 내려앉았다. 말하지 못한 고마움은 늦게 전해졌지만 그 덕분에 정의는 조금 더 따뜻한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아마도 엄마가 가장 바랐던 모습이었을 것이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작은 울림과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될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